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글로벌 학술 전시 축제이자 서울을 무대로 한 첫 번째 비엔날레 2017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서울 비엔날레 보다 효과적으로 관람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7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기획한 배형민 총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생산도시 프로젝트 공동 총괄 큐레이터이신 서울시립대 건축학부의 황지은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9월 2일부터 서울 건축 비엔날레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루기도 했지만 서울 건축 비엔날레 어떤 프로젝트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큰 주제로 이제 공유도시라는 것을 내걸었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공유도시라는 것은 이제 함께하는 도시라는 네. 말이죠. 공유는 이제 내가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다 함께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도시를 지금 서울시가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공유도시가 어떤 가능성이 있고, 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네. 좀 총체적으로 보여준 전시입니다. 예, 근데 비엔날레라고 하는 건 2년에 한 번씩 이어지는 그런 전시, 거대 전시회들을 갖다 보통 비엔날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공유도시라는 컨셉으로 서울에서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2년마다 총감독이 바뀌고, 그 총감독과 이제 서울시가 이제 교감을 해서, 그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겠느냐는 것을 잡는 거죠. 근데 공유도시가 워낙 이제 광범위한 주제니까 이제 첫 번째로 맞는 주제라고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공유도시 아래에 9개의 또 그 소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주제가 그렇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도시 문제의 해결을 이렇게 제시하는 대안이라면서요? 그거는 이제 그 미래를 보여주는 것들이고, 공유를 이제 굉장히 넓게 봤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에너지, 땅에서 나오는 그 먹거리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4가지 공유 자원, 물, 공기, 땅, 에너지, 불.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공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5가지로 정리해서 그래서 거기를 9가지 공유라고 해서 그 주제는 이제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 주로 이제 그 전시 아이템들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제 공유도시라고 하는 거대한 테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4개의 공유 자원과 또 공유를 하는 방법 5가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 비엔날레를 갖다 접근해 들어가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런 부담 안 가져도 돼요. 너무 이렇게 머릿속에 너무 와서 말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 너무 이제 그 불편하니까 그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도시가 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양극화 문제, 이것을 공유로 이제 풀자 하는 것인데, 근데 너무 심각하면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숙제하듯이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다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전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비엔날레 찾는 관람객들 좀 만나보셨다면서요? 네. 서울을 알고 계신 만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요. 그냥 가족 단위로 와서 서울을 즐기듯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학술적으로 또 접근해서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실 이제 이게 어떤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해외에서 서울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혹은 여기 참여했던 작가들과 참여했던 기관들도 국제적인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쪽에서 이제 서울의 현재를 그리고 가까운 미래를 찾아보는 그런 좋은 대화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편안하게 찾는 시민들한테서도 좋은 반응이 있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손님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아까 그 주제관을 돈이문 박물관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특히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서 진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도니움 박물관 마을이 요번에 이제 새로 조성된 네. 서울의 새로운 이제 문화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명소. 9월 2일 날 저희 서울 비엔날레가 개관하면서 동시에 도니움 박물관 마을도 새로 이제 오프닝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도니움 박물관 마을이 그 마을도 생소할 것이고 예. 그 장소도 이제 처음 가보실 텐데 예. 사실은 예전에 그 강북상성병원 옆에 먹자 그 골목이었어요. 예. 그래서 친숙할 텐데 예. 거기 이제 찾아가 보시면 옛날 그 마을의 정취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전시가 집집마다 다 포진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편하게 예. 전시를 볼 수 있어요. 보통 왜 뭐 미술관 가면 예. 이렇게 막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긴 마을같이 있어갖고 좀 이제 힘들면 거기 광장에서 쉬고 카페에서 차 한잔 하고 예. 식당에서도 식사를 예. 하실 수 있고 예. 그래서 보통의 그런 어떤 전시장과 달리 그냥 편안한 내 동네 마을 같은 예. 그런 어떤 그 분위기에서 저희 비엔날레가 진행이 예. 됩니다.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진행 중인 도시전도 화제인데 예. 50개 도시 프로젝트가 지금 예, 전시 예, 중이라면서요? 예. 근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까, 프로젝트가? 일단은 세계 50개 도시들이 한꺼번에 와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 그러니까 있고요. 이 한눈에 예. 세계 도시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당면하고 있고 그네들한테 가장 중요한 무슨 프로젝트라든지 예. 정책이 과제가 예. 뭔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50개 도시 안에 서울이 당연히 빠질 수 없고 예. 저희가 주인이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평양도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평양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예, 의미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다들 굉장히 관심들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서울하고 평양을 이렇게 같이 놓고 또 이제 편지 쓰기 프로젝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박 시장님한테도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당부를 하는 전문가들과 이제 시민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예. 보낼 수도 있고 그 동시에 그러면 이제 평양엔 공식적으로 시장은 없습니다. 이제 당의 그렇죠. 어떤 그 직책이 이제 평양을 맡게 되는데 예. 그래서 동시에 또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서울과 평양이 어떤 관계를 가지려겠느냐 예. 하는 것을 시민들의 목소리로 이제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서 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 서울 도심 곳곳에서 현장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를 대상하는 전시가 예. 도시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도시의 현장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황지윤 교수님이 담당하셨던 게 예. 그 현장 프로젝트 중에 그 아. 생산 도시라는 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생산 도시라고 하는 프로젝트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생산 도시는 도시 안에 있는 생산의 기능.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점점 소비를 위주로 하는 도시로 변해갔다면 네. 다시 그 생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짚어보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특별히 세운상가나 창신동과 같이 예. 우리 서울 한복판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제조업과 생산의 현장을 예. 재조명하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창신동은 저도 이제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네. 근데 바로 옆에 창신동이 붙어 있어서 네. 굉장히 참 여러모로 그 인연이 있는 그런 곳인데 네. 그 창신동이 어떻게 정확히 바뀌는 건가요? 세운상가하고? 예, 창신동은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의류 산업이 그 그렇죠. 근처에 있는 동대문 지역과 함께 디자인부터 판매까지 다 이루어지죠. 원스톱으로 다 이뤄주는 정말 세계 초유의 맞습니다. 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좀 무대 의상 제작하려고 여기 많이 가봤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독특한 생태계 예. 자체가 이제 하나의 이제 큰 연구 대상이기도 하고 전시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장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 보통 전시장에 가서 예. 이렇게 정해진 대로 구경을 하고 그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 현장 안에 예. 전시가 일부가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예를 들면 창신동의 경우는 저희가 그 프로토타입으로 미싱 공장을 하나 제안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장을 만드신 거죠? 예, 거기다? 그 공장이 사실은 창신동의 여러 다른 공장들의 공정과 어떻게 실제로 섞일 수 있고 어떻게 새로운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그 제조업을 창업하려는 그런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예. 이야기를 하고요. 예. 또 특히 중요한 그 세운상가의 경우는 세운상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다시 세운의 예. 일원으로 사실 비엔날레가 참여를 1년 동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즉 아마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또 세대마다 그 세운상가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다르신 기억이 다 다르죠. 다르신데요. 그런데 이제 그 세운상가가 어떤 몰락하는 제조업의 어떤 상징이 아니라 네. 사실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어떤 생태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그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물리적인 그 공간들이 좀 더 개선돼야 되는 부분을 예. 이제 서울시의 이제 도시재생 기조가 이제 실제 그 있는 그 구조를 남기고 거기에 있는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자면 새로운 스타트업을 이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반으로 작업을 하는 창작자들이 기존에 계시던 장인분들하고 함께 만나고 예. 그리고 새로운 생산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장들을 만들고 있고요. 예. 비엔날레에서도 그런 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전체 그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네. 주체인 뭐 장인들이라든가 네. 젊은 이제 새로운 그 벤처를 꿈꾸는 그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네. 반응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특히나 비엔날레 그 다시 세움의 어떤 그 개장식이 9월 19일이었고요. 예. 저희 개장식이 9월 2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세운을 제일 먼저 열었던 그렇죠. 일원이기도 했고요. 새로 입주하는 새로 입주하게 되는 새 공간을 저희가 먼저 이제 전시장으로 먼저 선보이는 그런 형식으로 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그 세운상가 일대에 계셨던 기존 상인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이런 새로운 변화를 이제 비엔날레를 통해서 먼저 보여드릴 수 있고 설명해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공간을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전시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일을 하고 있고 네.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또 구경하러 와야 되는 뭐 팝업 스토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민들도 이걸 와서 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관람한 포인트를 또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관람을 하는 게 재밌을까? 네, 지금 그 현장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가서 참여를 하는. 네, 예. 그래서 직접 오셔서 3D 프린팅도 해보고 로봇도 만들어보고 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직접 오셔서 참여하는 방법이나 혹은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중간에도 그 지금 전시되어 있는 물품들이 예. 모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던 것이고 예. 또한 세운상가가 새로 바뀌게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공간들, 옥상이 예. 이제 그 공공에게 완전히 개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원이랄지 옥상에서 옥상에서 벌어지는 주말마다 있는 마켓이랄지 예.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그 행사들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을 하면서 뭔가 만들어 보시고 올라가서 네. 마켓에서 좀 뭐 장도 한번 보시고 이러면은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 저녁 식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행사 이거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도니문 마을, 박물관 예. 마을에 이제 주제전도 들어가 있지만 예. 그 현장 프로젝트 중에 식량 도시가라고 들어가 있어요. 식량 도시. 그러니까 도시의 먹거리의 문제를 예. 이제 파헤치는 그런 예. 이제 현장 프로젝트인데 예. 그 도니문 박물관 마을이 마을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전에 거기가 이제 그 식당가였고.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공공 영역으로 이제 개방이 되겠지만 예. 저희가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카페도 운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계 도시의 식량 문제를 예. 맛있는 이제 인도 식당을 저희 그 메뉴를 준비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남인도죠. 예. 저희 그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예. 있는 첸나이 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그 인코센터라고 한국 인도 문화교류센터가 예. 저희를 지원해줘서 예. 거기 그 현지 그 요리사 예. 유명한 셰프 네 분이 오셔갖고 예. 저희 이제 점심에는 그 이제 첸나이 음식을 예. 딸리라고 해서 거기 이제 채식 예. 메뉴가 준비돼 있고 주말 저녁마다 특별 디너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화된 디너죠. 예. 그래서 세계 어떤 주요한 그 식량 문제를 이제 유명한 분이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예. 그 직접 이제 시식하고 하면서 이제 즐기는 건데 그 디너는 이제 공짜고 예. 그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거기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어갖고 이거를 이제 번개 클릭을 해야 돼요. 이렇게. 광클릭을 하지 않으면 예. 그 인원이 한정돼 있어갖고 일단 그래서 밥은 공짜로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관심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는 어떤 테마인가요? 그 디너 디너는 디너- 요번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주제 디너가 예. 3개가 남았어요. 저희가 한 10개 디너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했는데 예. 3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말에는 다국적 디너라고 해서 예. 요즘 인도의 특이한 현상이에요. 네슬레라는 다국적 기업이 예. 저희 라면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저희 예. 보통 라면 같은 거 이제 좀 이렇게 서민 음식이라고 저희가 일상적으로 먹는 건데 예. 이상하게 인도에서 이 네슬레의 라면이 그 상류층에서 대인기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어떤 인공식품들이 어떤 토속 이제 음식 문화를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서 예. 그 바꿔나가는 그 현상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인도에서 요리사들이 와갖고 예. 그 네슬레 라면을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예. 선보이고 그 새로운 이제 음식 문화의 현상을 이제 인도 델리의 사회학자가 와서 같이 강의도 해주시고 예. 그게 이제 요번 주말이죠. 요번 주말에. 예. 그러면 라면도 먹는 이 네슬레 네슬레의 인도식 라면. 라면을 예. 저 굉장히 그 면에 홀릭돼 있는 이게 안 그런 돼, 이게 사람인데 그 이번 주말에 꼭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 9월 2일서부터 지금 11월 5일까지 지금 석 달간 대장정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비엔날레를 찾는 시민들이 특히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다면 감독님께서는 뭘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도니문 마을을 이렇게 그 나들이 하듯이 한 기분을 나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주제전들이 이렇게 집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새로운 도시 탐방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하시면 되고 아까 세운상가도 마찬가지. 옛날 세운상가가 아니죠. 저희 젊었을 때 약간 뭔가 이렇게 위험한 듯한 느낌이 있는 게 지금 새로운 어떤 에너지, 도시 에너지가 있는 곳이라서 일단은 그 DDP도 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저 패션 위크도 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도시 나들이 하는 기분으로 내가 전시하러 보고 뭐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일단 와서 보시고 그다음에 특히 저는 그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근데 저는 이제 5살짜리 애가 있어서 애를 데리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미리 딱 동선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넓고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좀 교수님께서 해주세요. 네. 예. 저희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너무 멀리 많이 퍼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 사실은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서울의 어떤 단면들을 찾아가시는 방법. 내가 알았던 옛날의 세운상가가 어떻게 변했나. 내가 알았던 그 세운상가의 창신동이 어떻게 변했나. 이런 모습으로 그곳을 추억 나들이 형태로 가봐라. 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거고요. 특히 세운상가에서 이제 주말에도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로봇 크래프트 워크숍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 지금 세운상가로 입주해온 그 젊은이들 창업 공간을 이렇게 투어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창업 공간 투어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가족들의 어떤 시각에 맞춰서 다양한 그 건축물들 그리고 지금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그 지역에 가서 직접 경험하시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미리 좀 이렇게 테마를 정해놓으면 편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추억 나들이 뭐 또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도니문 박물관 마을 탐방 뭐 이런 식의 이제 테마들을 갖다 나름대로 갖고 워낙 넓어서 하루 만에 그러니까 반나절이면 한 장소 정도 그러니까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하루에 다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표는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선 하루는 DDP. 그 DDP 안에는 이제 좀 잘 정해져 있는 곳이고 그럼 전시 보시고 DDP 주변 즐기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 반나절은 도니문 마을 가시고 그다음에 하루는 세운상가 또는 이제 창신도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날마다 이렇게 하나씩 테마를 정해놓고 순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홈페이지 등등에 들어가 보면 이런 정보들은 잘 알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석 달의 대장정 중에서 마지막 한 달인데 마지막 한 달이 훨씬 더 풍성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서울 도시 비엔날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비엔날레의 배영민 총감독 그리고 황지연 생산도시 큐레이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